여러분 혹시 이런 연애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연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감정을 전부 쏟아붓다가 결국 번아웃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연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애라는 게임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관심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녀가 이 남자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아주 작은 공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그녀에게 매달리고 당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녀가 멀어질 때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런 방식 말고요. 오늘은 그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여자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느끼고 이 남자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건 비열한 심리 게임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너무나 뚜렷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너무나 단단하게 세워서 당신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에 파문이 일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연애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이름이 선영이었나. 하여튼 그 친구에게 저는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착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기다리게 할까봐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카페 창가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즐겼고, 그녀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을 귀로 만들었죠. 그녀의 사소한 푸념 하나하나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처럼 느껴졌고, 작은 감정 변화 하나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이불킥을 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가끔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 나 아직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불안감 속에서 저는 늘 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선영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좋아하지. 오빠 마음 몰라?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 제 일의 임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 장면.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 라는 희대의 명대사와 함께 장렬하게 차이고 말았죠.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했던 거지?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마치 최선을 다해 푼 수학 문제의 답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저는 연애의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자들은, 아니 인간은 편안함만으로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과 때로는 미세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더 강렬하게 끌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애의 동력을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첫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신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끊임없이 안심시키려는 행동입니다. 난 절대 안 변해. 걱정하지 마. 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영원해. 같은 말들, 이런 달콤한 확신들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관계의 매력을 스스로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매력이라는 감정은 팽팽한 고무줄 같은 긴장감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데 당신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말을 반복할수록 그 고무줄을 스스로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긴장감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연료인데도 말이죠. 물론 남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저도 압니다. 그게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라는 당신의 불안감을 상대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에너지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그녀의 인정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정서적으로 궁핍한 니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이 남자는 나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구나라고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힘은 저울이 기울 듯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자들은 안정적인 남자에게 끌리지만 궁핍한 남자에게는 끌리지 않아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정감은 당신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궁핍함은 그녀에게서 그것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할수록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증명하려고 하지? 내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나? 당신이 제공하는 100%의 안전함이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당신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보죠. 당신이 어떤 여성이랑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녀가 카톡으로 툭 던져요.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혹시 나한테 화났어? 혹은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즉각적인 소방관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녀의 불안이라는 작은 불씨를 어떻게든 빨리 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아니야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화를 내.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라면서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을, 그녀의 감정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잠깐, 찰나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무슨 일 있었어? 혹은 그런 생각이 들게 했구나. 우리가 이따 편할 때 한번 차분히 얘기해볼까? 이 두 가지 답변의 에너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답변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두 번째 답변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안달하지 않는다는 어른의 여유를 보여주죠. 당신은 그녀의 불안을 즉시 해결해주기 위해 뛰어드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볼 아주 짧은 침묵의 공간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공간 속에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괜찮다고 안 해주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혹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바로 이 작은 불안감, 이 혹시라는 의문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다시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상실감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어떤 드라마도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지키고 그녀의 불안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의 동력은 당신 쪽으로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그녀가 당신에게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당신에게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녀의 답장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같은 단답형으로 변하고 예전 같던 열정이 명백히 식어버린 게 느껴질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그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즉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죠. 카톡을 더 자주 보내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아직 설명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응 자체가 당신의 매력을 급속도로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단 한 가지, 바로 정서적 의존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바로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너의 거리감이 나를 통제한다는 메시지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아, 내가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만 하면 이 남자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녀의 존중을 잃어버리는 정확한 과정입니다. 이건 마치 서툰 어부와 같아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거색에 저항할 때 당황해서 낚싯줄을 미친 듯이 감아들이려고만 하죠. 결과는 뻔합니다.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물고기가 바늘을 뱉고 도망가 버리거나. 하지만 진짜 고수는 압니다. 물고기가 거색에 저항할 때는 오히려 힘을 빼고 줄을 살짝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가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녀가 놓쳐버린 물고기가 될 수도, 혹은 그녀가 평생을 걸고 잡고 싶어 하는 대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의 거리감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녀의 후퇴에 대해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를 선택한 사람을 굳이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이것이 당신이 화가 났거나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 에너지를 당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겠다는 지극히 성숙한 자기 존중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남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야 하며 항상 곁에 있어 줘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후퇴를 무시하고 그저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심리적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당신이 예상과 달리 쉽게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사람 나 없이도 정말 괜찮은 건가? 평소에 꾸준하고 안정적이었던 남자의 침묵을 여자들은 반드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삐친 마음이나 수동적 공격성이 아니라 단단한 자신감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침묵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당신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곁에 있었을 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제 공은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녀가 그 고요함을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촉발시키는 방법.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무슨 바람둥이처럼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거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져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값싼 기술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지란 당신의 삶이 그녀 한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충만하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그녀의 관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 자신의 세상을 통째로 그녀에게 헌납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땀 흘리던 헬스장 동기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퇴근 후 몰두하던 사이드 프로젝트는 뒷전이 되며 오랜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는 점점 줄어들죠. 하루의 모든 초점이 오직 그녀에게 맞춰집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지극한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 즉 절박함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안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 또한 함께 쪼그라들고 맙니다. 여자들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자신을 만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가능성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선택되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주말에는 자신의 꿈을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가끔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그런 꽉 찬 삶을 사는 남자를 볼 때 그녀는 그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삶이 그녀의 세상보다 더 클 때 그녀는 당신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헌신이라는 이름의 새 장 안에 가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요롭고 활동적인 당신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삶 그 자체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녀의 가장 큰 라이벌은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달려가는 헬스장이고 당신이 밤늦게까지 몰두하는 당신의 사업이며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책 한 권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 바로 그것들이 그녀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세상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구애를 받는 여왕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이라는 VIP 룸에 초대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역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이 이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선택지가 있는 남자처럼, 목적지가 있는 남자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소통 방식은 더 가볍고 덜 긴급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앞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녀와 함께 가든 혹은 그녀 없이 가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의미의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멋진 세상에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삶을 스스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절대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왕은 자신이 왜 왕인지 신하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왕으로서 존재하고 행동할 뿐이죠. 남자들을 여자와의 관계에서
영원한 을의 위치에 머무르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못했는지 정당화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 주석을 달고 그녀가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시도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한 곳, 바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당신 내면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구구절절한 설명은 사실 이렇게 들립니다. 제발 내 의도를 좋게 봐줘.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당신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승인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모든 통제권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행동하며 그걸로 끝내는 남자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해설도 초조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만 있는 남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설명할 때 당신은 불확실해 보이고 남성에게서 나오는 불확실함은 매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선택을 그저 고수하면 됩니다. 이건 차갑거나 무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당신이 과잉 설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일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당신의 존재감은 그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5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뒤돌아서세요. 2번째나 3번째 기회를 준 후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 왜 나빴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노력한 후가 아니에요. 그녀가 처음으로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말이 아닌 거리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 씁쓸한 기분 다들 아시죠? 친구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질 때, 내 의견을 대놓고 무시할 때, 약속 시간에 늦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기거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 불쾌한 감정을 속으로 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을 테니까. 존중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축되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녀가 당신이 최근에 시작한 운동에 대해 아유, 우리 오빠 또 얼마나 가려고 작심삼일이잖아 맨날 이라며 비꼬고 친구들이 킥킥거립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거나 나중에 그녀를 따로 불러내서 기분이 나빴다고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말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드라마도 없고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깔끔한 단절이죠.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지도 않고 그녀의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의 떠나는 뒷모습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100마디의 논쟁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소리치거나 죄책감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침묵과 거리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무례함을 용납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관계가 없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 6번째,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내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연락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여기에는 그녀의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빠른 답장, 소위 칼답이 관심과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종종 당신의 경계선, 목적, 그리고 감정적 자제력의 부재를 드러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이 몇 초 안에 답장을 한다면 그건 단순히 시간이 많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당신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녀의 연락 하나가 당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죠. 이건 그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녀의 메시지, 알림 하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답장이 늦어지는 그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작은 궁금증의 씨앗이 심깁니다. 뭘 하고 있지? 왜 바로 답장이 없지? 그 불확실성의 감각이야말로 매력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바뀔 때마다 감정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만약 당신이 분노, 공황 혹은 혼란으로 즉각 반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그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매력은 감정적 불안정성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존재감, 일관성, 그리고 통제력 위에 세워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남자를 잃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감정의 소용돌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 같은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남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한 여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내 손안에 넣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역학을 자신도 모르게 비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빨리 반응하며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천천히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이 가졌던 모든 영향력을 그녀의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쫓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관심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당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여자들은 그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를 반드시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 그녀가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어땠나요? 상황이 뒤바뀌는 그 순간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영상만 올리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이 마침내 당신의 머릿속 스위치를 켜게 만들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연애 조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남자들을 깨우고 진짜 결과를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든 심화 과정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네요.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연애의 본질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접근법부터 진짜 매력을 구축하는 심층적인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담은 온라인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애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